네,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영상 해설을 해드릴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의 매니저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요 보니까요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사건 번호가요 99다 7992호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 개요를 이제 개략적으로 보시면은 사건 개요입니다. 임차인이 이 사건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2,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아파트입니다. 집합 건물이지요. 아파트를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대요. 만료가 되고 나서 다시 보증금액 300만 원을 정액을 해가지고 재계약을 체결했고, 그 재계약 체결한 그 계약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딱 받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아파트가 경매가 넘어왔다는 것이죠. 자, 경매가 넘어왔는데 문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상에 보면은 아파트이니까 집합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파트 명칭하고 동과 호수까지도 같이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표시를 하지 않고 밑에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아파트의 명칭과 전유 부분 동과 호수가 표시되지 않았고, 단지 뭐다? 아파트의 지번과 구조, 용도만 표시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아파트 경매가 진행이 되었다. 이 상태에서 말이죠. 이 법원에서의 판결입니다. 확정일자 효력입니다. 확정일자라는 것은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시게 되면요, 확정일자에 대한 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것도 제가 자료를 간단하게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확정일자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확정일자 요건을 규정한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짜고서 담합해 가지고 임차 보증금액을 나중에라도 보증금액을 정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쭉 보시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담합으로 임차 보증금액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이지요. 주택임차인의 대항 요건 중에 하나는 주민등록은 말이죠. 이 사람은 예를 들자면 안종현이란 말이죠. 안종현이는 언제 어디에 어떤 동네에 누가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울 광진구 예를 들어 자양동에 살고 있다더라, 그럼 이렇듯이 제3자에게 공시하는, 즉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거란 말이죠.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그런데 확정일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간에 있어서 서로 짜서 나중에 집이 경매가 진행된다 했을 적에 나중에라도 보증금액을 정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취지일 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정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당사자니까 집주인하고 임차인이지 않습니까?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는 진정 거짓이 아니고 정말로 이게 진정 작성된 이상에는 그때는 이 임대차 계약상의 아파트 집합 건물인데,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전입신고만 해놓으면 된단 말이죠. 또 나아가서 임대차 계약상에도.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상에만 아파트 이름하고 그다음 전유 부분인 동과 호수까지도 표시하는 것이 상식인데, 요 본 사건에 있어서는 보니까 임차인이 아파트 명칭하고 동과 호수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않고 단지 전입신고만 하고 이 동과 호수 표시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경매가 넘어왔을 적에 과연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있느냐라는 그런 그걸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뭐다? 이게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부정이면 긍정이잖아요, 그죠? 즉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 이거죠. 즉 집합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동과 호수를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즉 확정일자의 의미는 뭐지?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나중에라도 짜고 보증금액을 정액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임차인의 주민등록처럼 제3자에게 저 사람 저기 살고 있다 라는 것을 공시하는 그런 효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뭐 지금 표시한 대로 99-7992호 부당이득 반환 판결인데요. 이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원고가 땡땡 보증보험 주식회사입니다. 피고가 유모씨 임차인인데요. 경매 법원에서 이 피고인 이 유모씨에 대해서 보증금액에 대한 배당을 해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원고인 채권자죠. 이 사람은 경매 신청했겠죠. 땡땡 보험 주식회사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확정일사상에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도 표시하고 아파트 이름도 표시돼야 되는데 그건 빠진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인정을 해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라고 원고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뭐다?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가 상고를 했거든요. 상고를 기각한다 해서 상고 이유를 보니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는 아파트인 이 사건 부동산의 명칭 또 나오죠. 동과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누가? 원고가 주장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아니라 이거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게 원심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니고 원심 판결에 쓰다 보니까 배척 원고의 이 사람 땡땡 보험 주식회사의 그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인정을 해준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경우는 이제 발생된 걸 대비해 가지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입신고도 뭐다.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구분 등기된 동과 호수, 아파트 명칭 다 표시해서 전입신고하면 될 것이고 임대차 계약 정서상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이름하고 동하고 호수까지 표시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뻥 찍어놓게 되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사건은 발생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상 대법원 99-7992호 부당이득 반환 판결 관련해서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클럽 매니저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